2014년 6월 일본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됩니다. 한 성형외과 간호사가 퇴근길에 칼에 찔렸다는 소식이 보도된 거예요. 퇴근길이었던 그녀는 목, 머리, 몸에 수십 차례나 칼에 찔렸고 그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 다름 아닌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 조직이 저지른 것을 밝혀냅니다. 이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자마자 일본 완전 발칵 뒤집힙니다. 왜? 쿠도카이 조직? 이 조직이요 평범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일본이 야쿠자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쿠도카이라는 조직은 일본 규슈 지역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활동 범위는요, 규슈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도쿄와 치바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까지 다 잡아먹고 있는 4대 두목인 노무라 사토루의 경영 아래 쿠도카이 조직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고 종종 다른 조직들과 연합해 야마구치 구미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마구치 구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가장 유서 깊은 야쿠자 조직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지정폭력단. 2019년 기준 조직원만 무려 8,900명. 와, 이런 세력과 맞다이? 죄송합니다. 맞짱 뜬 게 무슨 조직? 노무라 사토루가 보스로 있는 쿠도카이. 이것만 봐도 쿠도카이 조직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 큰 야쿠자 조직이나 건달 조직들 보면 크게 놀잖아요. 큰 조직이면 큰 조직일수록 한 명 한 명 일반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리지 않나요? 한 명 한 명 막 돈 뜯고 괴롭히는 건 보통 양아치 새끼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일본을 대표하는 야쿠자 조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큰 쿠도카이 조직이 성형외과 간호사 한 명을 찔렀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쿠도카이 조직의 보스 노무라 사토루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70이 넘었던 노무라 사토루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내 성기, 내 소중이의 길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더 두껍고 더 크고 더 길었으면 좋겠어. 내가 일본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소중이를 가진 남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어딜? 비뇨기과를. 70이 넘은 나이에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때 그는요, 병원에서 비밀리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왜 비밀리에 받냐? 지금 자기가 큰 조직의 보스예요. 밑에 조직이 수백 명이야. 그런 애들이 나만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소중히 수술을 받아.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그거 알아? 우리 보스 소중히 수술 받았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더 나아가 반대편 상대 조직에까지 이 이야기가 퍼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라 사토루 비밀리에 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여자들은요, 야쿠자 잘 몰라요. 쿠도카이 들어봤을 순 있죠.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 조직 보스의 얼굴까지 아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건달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보스의 얼굴을 다 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수술방의 간호사들 역시도 지금 수술실에 들어온 이 남자가 보스인지 나발인지 몰랐어요. 그냥 소중히 수술 받으러 온 환자들 중에 한 명이지. 그러니까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간호사들이 환자가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긴장 푸시라고 하면서 농담을 툭 건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온몸에 물신이 많으신데 이거보다는 소중히 수술이 덜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노무라 사토루가 들었을 땐 자기를 비웃는 걸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수술 침대에 누워있다가 욱한 겁니다. 바로 수술대에서 내려와 간호사들한테 욕을 막 퍼붓습니다. 이런 삐삐삐 같은 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뒤지고 싶어 날뛰는 거야. 이런 상황에 의사들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론은 병원 책임자가 그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린 후에야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수술까지 잘 끝내요.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끝나긴 했는데 크기와 굵기와 길이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작잖아! 난 이거보다 더 크게 원한다고! 여전히 자신의 소중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수술방에서 간호사가 한 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술이라도 마음에 들었으면 에이씨 하고 말 건데 지금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까지 가냐. 간호사 때문에 수술할 때 나 기분 잡쳤다고. 그래서 수술 결과에도 영향이 간 거라고. 스트레스 받아버리니 수술 후에 그 부분에 염증까지 난 거예요. 와, 더 짜증나. 심지어 하체, 알레르기, 감염 증상까지 나옵니다. 몸도 잘 회복이 안 돼, 만족도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해. 우울하니까 그 수술방 그 간호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 와,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니까 그 간호사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한테 농담 건넸던 그 간호사 죽이라고. 와, 그래서 수술 받은 지 6개월째 때 부하 조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던 그녀를 칼로 찌른 거예요. 와, 이게 살해 이유입니다. 나 소중히 수술 받는데 간호사가 나 짜증나게 했다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간호사는 당시 자신이 노무라 사토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그 무심코한 행동과 말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요. 이때 누군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정말 다행히도 그녀 살았습니다.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지가 시켜가지고 아무 죄 없는 간호사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뉴스 보도된 거 보니까 안 죽었대. 야, 내가 죽이라고 했지. 2년 살았다잖아. 노무라 사토루, 바로 이 간호사가 일하던 병원 찾아갑니다. 지가 죽이라고 시켜놓고 지가 죽이려 해놓고 버젓이 찾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씩 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와요. 나 소중히 수술 다시 받고 싶은데. 그때 그 간호사, 칼에 찔렸다는 그 간호사가 날 담당해줬으면 좋겠어.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긴장 푸시라 건넸던 간호사의 말이 거슬린다며 칼로 찔러 죽이려 하고 살았다고 하니 버젓이 웃으며 찾아가 조롱하고 이 모든 짓이 일본의 대표적인 엄청 큰 야쿠자 조직 중 하나라는 쿠도카이 조직의 무려 회장이 그랬다곤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양아치 짓거리 아니야. 밑에 몇백 명의 조직원들을 거스리는 보스가 할 짓거리가 아니지 이거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얼마나 무자비한 놈인지. 역시나 이런 사건은요. 악명 높은 노무라 사토루의 악행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와, 정말 대박이에요. 이놈은요.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현지의 대지주였다고. 제일 부자. 일본 경제가 회복되던 시기에 노무라 사토루의 가족은 가진 자산으로 많은 토지를 구입했고 이 토지들을 공장이나 기업에 임대하면서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돈이 막 밀려 들어와. 받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무라 사토루는 이런 집안의 6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중이 막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이것이 노무라 사토를 거칠고 오만한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 가지고 싶은 거 항상 가져왔어. 그는 이웃 아이들과 놀 때면 자주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았고 친구들을 모아 가난한 집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무라 사토루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고 아버지는 그가 출세하길 바라면서 인맥과 돈을 동원해 그를 귀족 학교에 보내요. 하지만 노무라 사토루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는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서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패싸움을 하고 다녀. 항상 나는 어딜 가든 내가 대빵이어야 돼. 즉 학교 패거리 중에 내가 짱이야. 내가 학교에 나타나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다 인사하고
그 학교에서 짱 먹었을 때 그 기분이 있잖아요. 권력, 그 맛에 들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노무라 사토루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 절도를 저지르는데 주인에게 딱 걸립니다. 경찰서로 넘겨지면서 이 사건은 학교에까지 알려져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측은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노무라 사토루가 자퇴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학생이었잖아요? 자퇴가 무슨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 바로 그냥 퇴학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학교는 노무라 사토루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의 부모님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사토루를 자퇴시키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 노무라 사토루의 집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제일 부자거든. 이 집안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 학교에 영향이 가거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강제 퇴학 꿈도 못 꾸죠. 그런데 그냥 덥자니 다른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날 것 같고. 애초에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노무라 사토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퇴를 결정합니다. 보통 가정이었으면 이거 난리 나는 사건이에요. 학교 다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때 가족들 모두 다니기 싫어? 그래 뭐 어차피 자퇴도 뭐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냥 다니지 마. 왜? 어차피 우리 집에 돈 많아. 너 학교 졸업 안 해도 졸업한 애들보다 더 돈이 많거든. 노무라 사토루는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친구들을 모아 여기저기서 술을 먹고 유흥과 도박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도박을 하면 돈을 잃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도박을 하면 할수록 막 돈을 딴다? 도박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거예요. 속임수도 안 먹히고 눈치는 또 더럽게 빨라요. 오히려 사기꾼들을 잡아먹으면서 막 돈을 따. 어느 날 밤 노무라 사토루는 운이 정말 좋아서 카지노에서 무려 2억엔을 벌어들입니다. 여기서 2억엔 현재 가치로 18억이에요. 이날 사토루가 카지노 기록을 경신합니다. 해당 카지노는 일본의 한 야쿠자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체였어요. 즉 그 카지노 안에 많은 야쿠자 조직원들, 보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노무라 사토를 본 거예요. 누가? 푸도카이 조직의 당시 보스였던 키무라가. 보스 키무라 입장에서는 딱 봐도 어린 놈이 카지노판에 들어와서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참나, 어린 놈이 배짱도 크네. 사토루한테 가서 도박 한 판 같이 하자고 얘기해요. 아니, 조직의 보스가 포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딱 폼 잡으면서 어린 사토루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는데 이 사토루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오히려 웃으면서 오케이 도박 한 판 하자. 결과는 당연히 보스 키무라가 이기죠. 자연스럽게 노무라 사토루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 오기와 끈기가 있다? 와, 막 진 게 분에 미치겠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빚을 모두 갚아달라고 한 뒤에 그 카지노를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보스인 키무라 만나고 싶다고, 내가 친 거 만회하고 싶다고, 다시 한판 하자고. 아니, 이 보스 입장에서 남들은 나를 보면 막 덜덜 떨어. 날 모르는 사람도 내 포스에 귀를 확 눌려 하는데 이 어린 놈 날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날 다시 찾아와서 한판 다시 뜨자고. 그러니까 이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키무라가 노무라 사토루의 두려움 없는 성격을 보고 야, 너 이쪽에서 나랑 같이 일할래? 스카웃을 한 거예요. 사토루는요, 이거 완전 오케이 베리 감사였습니다. 왜?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야쿠자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걸. 사토루는 그냥 조직원이 되려고 좋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때부터 그의 목표는요. 오케이, 여기 들어가서 난 무조건 여기 보스 된다 이거였습니다. 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곧 다 밟고 올라간다. 내 밑으로 다 만든다. 여러분, 조직원으로 들어가서 보스까지 되려면 뭐 그냥 보고서 잘 만들고 영업 잘하고 하면 됩니까? 야쿠자 조직에서 올라가려면 죽이고 때리고 오만 나쁜 짓을 다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운영, 경영은 올라간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키무라 입장에서는 노무라 사토루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978년 키무라가 추천합니다. 우리 삼성이라고 치면 삼성도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주는 삼성이죠. 그것처럼 키무라가 쿠도카이 최종 보스는 자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나눈 거예요. 다나카조 조직을. 여기에 보스가 산타로라는 남자였습니다. 즉 이때 키무라가 야 노무라 사토루 네가 이쪽으로 가서 산타로를 도우며 같이 일을 해라.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렇게 산타로 밑에서 거의 그의 오른팔이 됐어요. 일을 해야죠. 그는 돈으로 모든 경쟁자를 제압합니다. 동시에 인맥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쌓아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야쿠자 조직은 돈과 인맥뿐만이 아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잔혹함과 정가도 필요합니다. 사토루 이놈이 진짜 보통이 아닌 게 자기 밑에 조직원들 데리고 상대편 야쿠자 쳐들어가서 그 야쿠자 조직의 보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 플러스 일본의 네노우라 하는 야쿠자 조직에 자기 이름을 알려요. 같은 해 중반 노무라 사토루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려 7억엔의 유산을 남겨요. 7억엔 하나로 65억이에요. 와, 노무라 사토루는 이 재산을 조직에 가져와서 부하들과 함께 카지노를 엽니다. 이러면서 규슈 지역의 건설 회사들이 노무라 사토루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 이놈이요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에요. 이 노무라 사토루가 건설 회사들 하나하나 다 찾아간 거예요. 이 지역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어요. 당신네들 회사에 무슨 일 생긴다? 우리가 보호를 좀 해준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꽁으로 일하나? 당신 건설회사 우리가 보호해준다는 건데 우리 조직에 5%의 보호비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만약에 5%의 보호비 안 준다? 바로 폭력과 약탈과 방화 들어갑니다. 이런 노무라 사토루의 위세 아래 건설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5%의 돈을 줍니다. 이로 인해 노무라 사토루는 자기 조직 내에서 점점 더 위신을 얻게 됐고 부하들은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권력의 맛을 느낀 거예요. 내가 더 잔혹하고 강력해지면 질수록 애들이 더 나한테 기어. 그래서 규슈 지역에서 노무라 사토루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렸대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그는 욕심이 많은 놈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승이 안 차. 그런 와중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1980년 두목인 산타로가 조직 대 조직으로 맞짱 뜨다가 상대편 조직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보스 자리가 비었어. 복수해야죠. 동시에 고생한 우리 조직원들을 위해 내가 우리 카지노 사설 카지노로 바꾼다. 조직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바꾼 거예요. 이 조치 덕분에 모든 조직원들 두둑하게 돈을 벌어갑니다. 이러니 조직원들 입장에선 누구한테 고맙겠습니까? 노무라 사토루 노무라 사토루 더 그를 찬양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보스 투표 선거가 열리기도 전에 노무라 사토루 비어있는 다나카조의 보스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보스 자리가요 쿠도카이 조직에서 회장인 키무라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어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내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지. 최종 목표는 삼성 회장이야. 삼성물산 회장이 아닌 삼성 회장, 쿠도카이 회장을 노립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규슈와 후쿠오카 두 지역에 쿠도카이가 관리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비를 상납하는 것 외에도 너네 기업에서 거래를 성사했네? 그 거래액도 상납해라 이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거래를 성사했대. 그러면 그 성사비로 5%, 10% 떼서 달라. 이걸 규정으로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이 외에도 그는 집안에서 쌓아온 부동산 사업 인맥을 활용해
당시 키무라 보스를 위해 많은 토지를 확보, 야쿠자 사업의 투자와 건설에 사용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쿠도카이 조직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돈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인맥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 자기 조직이 막 클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즉 잔인함 플러스 나름 조직 운영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무라 사토루 다나카조 두목으로 승진한 지 2년 만에 곧바로 1982년 쿠도카이의 4대 회장으로 연이어 승진합니다. 와, 진짜 독한 놈인 거예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쿠도카이의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노무라 사토루 진짜 셀 수 없을 정도의 천인공노할 일들을 저지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폭탄을 만들어 자신들과 협력하지 않는 상점 주인이나 경찰을 공격하고 야쿠자 단속을 주장하는 시의원,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를 암살, 내 말을 안 듣고 반대 의견을 내네? 혹은 내가 한 기업에 보호비나 거래 성사비를 내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내 말에 반대를 해.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또한 전력가스 회사 고위 임원의 집을 폭파시키고 그 가족까지 전부 총으로 살해해요. 심지어 이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베 신조 있죠. 이놈 아베 신조의 사무실에 화염병도 던져요. 그러니까 총 쓰고 화염병 쓰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시의원이고 경찰이고 기업 회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날 그냥 짜증나게 해.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가 폭력을 쓰는 이유도 매우 유치했습니다. 쿠도카이 조직원들이 2011년도에 수류탄을 사용해 한 술집을 폭파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런데 그 이유가 대박입니다. 노무라 사토루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저 술집 간판이 저게 뭐야? 너무 그지같이 해놨어. 이게 이유예요. 술집 간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부하 직원 시켜 수류탄을 사용해 술집 폭파. 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 세상이야. 이 폭발로 인해서 무려 12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중상을 입었고 이놈이 부하 직원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부하 직원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했습니다. 우리 조직 보스인 노무라 사토를 지키기 위해 이 짓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사건 노무라 사토루가 저지른 짓거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4년 초 수산업, 어업 대기업이 규슈에 진출하자 노무라 사토루는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어촌 입구를 막고 보호비를 받겠다면서 보호비 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야쿠자 얘기만 들어봤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들이 입구를 막고 막 압박을 하니까 두려움에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은 이게 생업인데 항이들이 빗발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산업, 어업협회 회장이 나선 거예요. 노무라 사토를 찾아가서 보호비 이것 좀 안 내면 안 되냐. 어민들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무라 사토루,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편을 드렸네요. 라고 했겠습니까? 무자비한 놈이에요 이거. 오히려 네가 감히 지금 나한테 지시를 하는 거야? 말이 요구지 그거는 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야. 기분 상한 거예요. 이놈 기분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현지 어시장에 수류탄을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무려 1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요. 수백 개의 생선 가판대가 파괴됐습니다. 이 무고한 12명의 사람을 죽인 이유가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지시를 해? 건방지게 내 말을 거역해? 여기까지도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12명이 죽었다는데도 승에 안 차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요구라는 말로 지시한 놈은, 명령한 놈은 이 12명이 아니거든. 부하시켜서 와, 이 수산업, 어업협회 회장 죽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니 사람들 무섭죠.
순순히 그가 해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업협회장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게 화제가 되면서 경찰 수사 들어갑니다. 경찰은요, 노무라 사토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자주 드나드는 술집, 카지노, 회관 등등에 오랫동안 잠복해요. 하지만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놈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전부 지금 내 세상이거든. 경찰 나부랭이가 건방지게 날 잡으려 들어 바로 부하시켜서 경찰 2명 총으로 쏴 죽입니다. 와, 그러니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그한테는 살인이 하나의 그냥 게임인 거예요. 내 말에 저항해, 날 짜증나게 해, 다 죽이는 겁니다. 수산업 어업협회 회장 살해 사건이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기도 전에 이놈 또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놈이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왔어요. 치과 치료 받으려고 딱 누웠습니다. 우리 치료 받으려고 누운 상태에서 의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의사 제일 첫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치과니까 입을 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의사가 노무라 사토루한테 자, 입을 한번 쫙 벌려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입 벌려보라고 했다고. 부하시켜가지고 의사 살해해요. 왜? 이게 왜 살해 이유야? 지 딴에 나한테 명령했다고. 그래서 되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살해당한 의사가 지가 또 죽였던 어업협회 회장의 손자였대요.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걸 이놈도 알게 된 거예요. 죽인 의사가 알고 보니 어업협회 회장의 손자랍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바로 하는 말. 아, 그래? 그 집안은 다 죽어도 돼. 그리고 이 같은 해에 또 발생한 거예요. 뭐가? 맨 앞서 말씀드렸던 간호사 살인 미수 사건이. 수술하니까 긴장 풀어주려고 농담한 건데 이것도 지 기분 나쁘다고. 이런 무자비한 행동에 일본 국민들이 일어나고 경찰 또한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노무라 바로 부하를 내세워서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그 부하에게 충분한 자금도 주고 실제 그의 가족도 잘 챙겨줘요. 이거 진짜 영화 아닙니까? 여튼 이렇게 부하가 죄를 다 뒤집어 쓰면서 노무라 사토루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성형외과 겸 비뇨기과에 가끔씩 들러 뻔뻔하게 조롱합니다. 칼에 찔린 그 간호사 이제 괜찮아졌어? 나는 꼭 그 간호사가 날 돌봐주길 원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모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배경 세력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고 심지어 경찰조차도 그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더 기고만장해졌죠. 나는 욕심이 많은 놈이야. 정치판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아베 신조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이거 지가 직접 던진 거예요. 왜? 2019년도였는데 이때가 국회의원 선거 때였대요. 이때 아베 신조가 내건 정치적 견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사무실에 던졌어요. 이거는 인정하긴 싫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한 것과 좀 다르거든요. 이 일로 일본 정부 전체가 그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감시 많이 해라? 하나도 안 무서워. 현재 이놈이 별의 별짓 다 했잖아요. 하지만 지가 했다며 부하들이 다 나서서 뒤집어 썼어요. 즉 이놈은 자신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노무라 사토루에 대한 단속 반드시 해야 했어요. 왜?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요. 곧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거든. 이놈이 계속 이렇게 날뛴다? 올림픽 때도 날뛸 수 있잖아요. 그날 온 나라의 정상들이 몰리고 온 나라의 관심이 일본에 쏠리는데 이놈이 여기서 뭔짓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누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에 출국 제한 걸고요. 모든 자금 계좌 막고요. 3,800여 명의 경찰을 동원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놈은 쫄지 않아요. 결론은 체포됩니다.
이때 나 세상 무서운 거 없는 놈이야. 순순히 수갑차고 따라갑니다. 어차피 풀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쪽 저쪽 인맥들이 장난 아니거든. 하지만 노무라 사토루가 떠난 뒤 그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우두머리를 잃은 야쿠자 조직 쿠도카이는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조직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거든요. 쿠도카이를 접수할 기회. 쿠도카이의 세력권 역시 다른 야쿠자 조직들이 틈을 타 차지하고 분할해갑니다. 여튼 체포된 노무라 사토루 감옥에서 62번이나 신문 받아요. 하지만 모든 범죄? 난 모른다. 범인들이 다 자수하지 않았냐?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부인합니다. 법정에 올라와서도 그는 계속 오만한 태도를 보여요. 심지어 재판장한테 판사한테 딱 치켜 올려보면서 니까지 깨? 당신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위협까지.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이때 그의 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이 저지른 짓거리 어마무시합니다. 경찰, 시의원, 국회의원, 수산업협회 회장, 일반 사람들, 간호사, 의사 등등등 죽인 사람들만 어마무시해요. 무기징역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2021년 8월 24일 이놈 사형이 선고됩니다. 노무라 사토루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야쿠자 보스라고 합니다. 지금 사토루 옆에가 사토루의 오른팔이에요. 와,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일본 야쿠자가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건달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까 싶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